그 혹시 테라포밍의 유력한 후보지인 화성 말고 제일 그럴듯한 데는 또 어디 있습니까? 달 같은 데는 좀 쉽지 않죠? 달도 워낙에 중력도 약하고 똑같이 자기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될 테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유원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달도 안 되고. 만약에 그 달 탐사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르테미스라고 하나요? 그거에 미생물은 혹시 안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아르테미스가 내년부터 하는 2로 알고 있고 먼저 한 게 있었죠. 이미 그때 이스트 걔네들을 싣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얘네가 신무지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근데 왜 이스트 효모를 갖고 갔냐 하면 일단 동물 이런 거보다는 훨씬 간단하고 윤리 문제도 없고 우리가 우습게 보이지만 얘가 나름 그래도 우리와 상당히 비슷해서 아까 말한 태양풍도 그렇고 그냥 우주선 맞았을 때 돌연변이 생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DNA가 얼만큼 망가지고 어떻게 바뀌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벌써 한번 갔어요? 갔고요. 그 연구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우주먼지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달에다가 우리가 미생물을 두고 왔어요. 오래전에 가져오지 못한 변 그 백에 있다면은요. 뉴스에서 봤나 그런데 이번에 아르테미스가 거기 랜딩한 거 착륙하는 거는 이번이 아니고 3차에서 착륙하는 거죠. 네, 그럴 겁니다. 착륙을 하면 그 백을 수거해 오자라는 의견이 있대요. 저는 꼭 수거했으면 좋겠는 게 생각을 해봐요. 우주에서 일을 보잖아요. 나름 거기 있는 것들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변보는 비닐이 있더라고요. 백이 대구선 이렇게 일을 보고 다음에 거기 멸균 티슈로 닦고 그것도 안에 집어넣고 또 여기에 그 살균제까지 들어있어서 그걸 탁 넣어서 백을 놓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달을 이제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뜻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사람의 그것 속에는 건조 중량의 거의 한 40%가 다 미생물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고 종류만 해도 1000종이 넘어요. 그러면 걔들이 살균제로 죽기도 하고 또 그 달이라는 엄청난 환경에서 대부분 죽었을 텐데 살아있는 게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 일부 세균들이 포자를 만드는데 내생 포자라고 그래요.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포자하면은 무성 생식 수단을 생각하는데 이 내생 포자는 생식의 수단이 아니고 세균이 살다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요. 더 이상 못 살겠어. 얘는 이제 없어지는데 없어지기 전에 자기의 흔적, 이 포자, 씨앗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를. 근데 이 내생 포자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개라면 살아있을 얘는 그 휴지기 상태인데 생명력이 거의 뭐 반영구적인데 얘라면은 거기서 버텼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걸 갖고 와 봐야 아는데 제 생각엔 그래서 이미 미생물은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데리고 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려와서 다시 걔네들이 살아나는 걸 본다면 그건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살아났고 과연 어떻게. 근데 중요한 건 처음에 대조군이 없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한 다음에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그게 된다면 그 다음에 실험할 수가 있죠. 근데 진짜 그런 건 좀 필요하겠네, 그죠? 중요할 것 같은데. 왜 또 하나 관건이 이거예요. 사실 온도나 얘네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지구에서도 워낙 뜨거운데 추운데 이런데 많이 경험해 봤는데 뭐가 힘드냐면 미생물도 중력이 너무 약하잖아요. 지구의 6분의 1, 대기압은 거의 없고 얘네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 연구 나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세균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병원성이 좀 증가할 수도 있고 항생제 내성이 증가할 수도 있고. 왜 우리도 왜 힘들 때는 잘 뭉치잖아요. 미생물도 혼자 사는 애는 없거든요. 우리가 생물막 바이오 필름이라고 그러는데 생활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화장실에 세면기에 미끈미끈 물때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미생물이 자라서 필름을 이런 거거든요. 그거예요? 우와, 몰랐어요. 물때가 대부분 다 그거거든요. 미생물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미생물의 도시예요. 걔네 그렇게 되면 되게 좋아요.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외부 방어에 능하고 굉장히 좋은 그 도시가 되는데 얘네가 굳은 상태로 가면 이 생물막 형성은 완전히 입증이 됐어요. 종전의 양면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한테 안 좋은 점은 얘네가 뭉쳐버리니까 뭐 부식이나 일으킬 수 있고 장점은 또 뭐냐면 우주로 가면서 우리가 계속 재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럴 땐 또 얘네가 뭉쳐있는 게 도움이 돼요. 이 미생물이 우주로 갔을 때 지금 연구가 되는 게 테라포밍에 활용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주인의 건강에 우리 몸에 온통 미생물인데 과연 얘네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이 우주 가는 사람들의 건강 문제 굉장히 중요한 한쪽도 지금 보고 있어요. 얘기 나누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달에다가 두고 온 변 주머니 있잖아요. 그거는 연구용으로도 꽤 가치가 클 것 같은데 가서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예요? 아니면 미국이 소유권이 있나? 그 위치는 정확히 알고 있나요? 그렇죠. 위치는 어차피 활동한 지역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가서 대충 좀 훑어보면 여기 선배님이 버리고 간 똥 여기 있네 이러고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버린 사람은 포기한 건가? 일단 버렸잖아요. 그럼 내 거 아니죠. 그럼 그쵸. 버렸다기보다는 멀리 보고 큰 연구 프로젝트를 한 게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그 처음 발견해서 그냥 갖고 와서 연구하겠다 그랬을 때 미국이 반대할 수 없는 건가? 그건 잘 그거는 문제될 것 같은데 안 그죠? 줄 것 같은데요. 협의하겠지. 네. 일반적으로는 분실물의 경우엔 돌려주면 30% 정도 이렇게 주긴 하는데 똥은 30% 이제 우리는 받으면 되고. 그 정도로 합의하겠네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사실 이게 아쉬운 게 그 시절에 이거 알았으면 그때 즉시 가서 그거를 여러 번 갔잖아. 지금 40몇 개가 있다면요. 아, 그러네요. 그때 하나씩 갖고 왔으면. 근데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근데 되는지. 그때는 우리가 인체의 미생 이런 걸 전혀 그럴 때가 아니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1년 전에 했던 거 갖고 오고 이렇게 했었으면은 우주인이 가기 전에 아까 소변 보는 그 무슨 것처럼 가기 전에 일을 봐요. 그걸 모아놔요. 네. 다음에 가서 일을 봐요. 그거를 1년 후에 갖고 와서 비교해보면 딱 네, 나오는. 그러게요. 달에 갔던 우주인들이 전부 다 버리고 왔죠.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를 시작으로 해서 중간에 실패했던 13호 빼고 11호, 12호, 14, 15, 16, 17호까지 총 6번에 걸쳐서 달에 갔다 오거든요. 이제 그때마다 매번 달에다가 우주인들이 쌌던 대변, 소변 이런 거 다 이제 버리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사가 밝힌 기록에 따르면 그 인간의 뭐 토사물,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대변, 소변에 담긴 똥 주머니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 봉투를 한 96개 정도 달에다가 버리고 왔다고 해요. 어린아이 하나쯤은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꽤 큰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폴로 미션 때 찍었던 사진들 몇 개 보면 착륙선 옆에 뭔가 하얀 가방이 하나 이렇게 덩그러니 버려져 있거든요. 이제 그 안에 우주인들이 여행 동안 먹고 싸고 했던 그 모든 폐기물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대단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당연히 최대한 탐사선의 질량이 가벼울수록 좋으니까 굳이 필요 없는 우주인들의 대변 같은 걸 싣고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달에 착륙했던 우주인들이 착륙선을 띄워서 지구로 돌아와야 하는데 만약에 불필요하게 대변, 소변 같은 걸 다 모아놓고 실어서 오게 되면 조금이라도 그 탐사선의 무게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무거워진 탐사선을 띄울 때 연료가 많이 들 거고요. 그런 거를 다 줄이기 위해서 이왕이면 굳이 불필요한 내가 거기서 먹고 싸고 한 건 다 갖고 올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달에다가 버리고 온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아르테미스 미션이나 아니면 뭐 루나 게이트, 달의 우주 정거장을 새롭게 건설하는 이런 미션이 거론되면서 아폴로 미션 당시 우주인들이 버리고 왔던 폐기물을 한번 다시 열어보자, 연구를 해보자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제 벌써 달에다가 버리고 온 지도 5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럼 문득 궁금한 거예요. 인간의 대변이란 건 결국에 그 절반 정도는 다 미생물, 균이고요. 그 안에는 1000마리 가까운 미생물들, 1000종 가까운 애들이 살고 있을 겁니다. 혹시 지구에서 사람의 몸이라는 우주선을 타고 달까지 갔던 그 미생물들이 달의 척박한 환경에서 50년 넘게 죽지 않고 살고 있을까? 이거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죠. 만약에 미생물들이 달에서도 생존하는 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머지않은 미래, 뭐 달이 됐건 화성이 됐건 그 미생물들의 아주 뛰어난 생명력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거나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미생물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묵혀있을 그 똥 주머니를 다시 열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번에 준비가 되고 있는 아르테미스 미션 자체가 정말 대변 주머니를 열어보는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요.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아르테미스 미션 자체는 달의 남극이나 북극에 가는 걸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의 남극이나 북극에 가야 그 속에 얼어있는 얼음, 물 같은 걸 연구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문제가 아폴로 미션 당시에 우주인들이 갔던 주 착륙지는 지구와 교신이 용이한 달의 앞면 얼굴 중심부였어요. 달의 북극이나 남극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굳이 선배들이 버리고 간 배변 주머니 확인하려고 이 예정된 아르테미스 미션의 착륙 예정지를 바꾸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뭐 계획이 바뀐다면 이제 두세 번 가고 나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사실 아는 건 그리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아폴로 착륙 미션들이 착륙했던 포인트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선배들이 남기고 간 뭐 착륙선의 모듈이라던가 실험 장비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부품들의 흔적은 달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궤도선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대략 선배들이 여기에서 활동했으니까 이쯤 어딘가에다가 자신들의 응가를 남기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가서 몇 발자국 뒤져보면 나올 수 있겠죠.